보톡스가 뭔지 아시나요? 첫 번째는 주름을 펴주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근육이 좀 줄어들도록 해주는 게 보톡스의 원리예요. 생각을 해보면 되게 위험해. 저게 효과가 있을까? 여기는 절대 맞으면 안 되는 곳이다. 우와, 양치하는데 물이 자꾸 샌다. 자주 맞게 되다 보면은 내성이 생길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 제품들이 일단 글로벌을 다 장악을 했어. 안녕하세요, 토리파입니다. 자, 오늘은 어떤 주제로 또 얘기를 좀 한번 해볼까요? 보톡스는 요즘에 제 친구도 많이 맞더라고요. 보톡스 맞으면 안 되는 부위가 따로 있는가 해서. 근데 일단 첫 번째로 우리 PD님들은 보톡스가 뭔지 아시나요? 잘 모르겠어요. 보톡스 뭘로 알고 있어요? 많이 맞잖아요. 오, 주름을 펴준다. 맞아요. 또 근육을 약하게 만든다? 보톡스는 가장 중요한 기능이 우리 PD님들이 얘기를 잘 해주셨는데, 첫 번째는 주름을 펴주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근육을 약하게 해서 근육이 좀 줄어들도록 해주는 게 보톡스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응용을 해보면 눈가라든지 여러 가지 좀 잔주름들이 생기는 부위에 보톡스를 맞으면 주름이 펴지니까 피부가 팽팽해지겠죠. 그게 이제 엄청 중요한 기능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근육이 좀 줄어드니까 근육이 많이 발달된 곳에 여기 보톡스를 맞으면, 그리고 여성분들 그거 있잖아요. 다리에 종아리 근육에다가 보톡스를 맞으면 종아리 근육이 좀 빠지면서 다리가 좀 얇아지고 그런 효과를 좀 기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얼굴이 좀 작아지겠죠. 피부도 좀 팽팽하게 만들어주는 게 이 보톡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보톡스랑 또 비슷하게 또 많이 들어본 거 있죠. 필러? 맞아요. 필러는 영어로 채우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예를 들면은 볼살이 없어, 그리고 주름이 너무 깊어. 그래서 얼굴에 어떤 꺼진 부위를 필러라고 하는 물질을, 히알루론산을 넣어주면은 거기에 볼륨감이 올라와서 얼굴 라인이 매끈해진다. 그러니까 부족한 곳을 채우는 거는 필러고, 뭔가 좀 두툼한 부위는 보톡스로 좀 줄어들게 만들어주는 게 원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보톡스라고 하는 게 예전에는 이거 엄청 비쌌어요. 우리가 흔히 요즘에는 왜 턱 보톡스 이런 거 맞으면 크게 비싸지는 않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이거 얼마 있는지 아세요? 저 기억나요. 150. 맞아요. 진짜 수술하는 것만큼 비쌌어요. 턱보톡스 한 번 맞는데 120만 원에서 150만 원. 그리고 눈가 주름에 이렇게 주름을 펴주는 이제 보톡스를 맞으면 그것도 한 100만 원. 진짜 비쌌어요. 그리고 종아리 같은 경우는 근육이 되게 크잖아요. 한 번 맞으면 한 300만 원씩 했어, 옛날에. 근데 이제 지금은 굉장히 많이 보톡스가 대중화가 됐죠. 많은 대중들이 찾다 보니까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면서 보톡스의 단가도 많이 떨어졌죠. 요즘에는 굉장히 간단한 주사만으로도 이렇게 얼굴 라인이라든지 그리고 주름을 개선할 수 있는 이런 보톡스가 굉장히 인기가 많아요. 그러면 이 보톡스 어떤 원리로 혹시 주름을 좀 펴주게 하는지 아시나요, 이사님? 보톡스라고 하는 게 원래는 보툴리눔 톡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이에요, 독. 우리가 운동 같은 거 하면 근육이 수축되죠. 남성분들 왜 헬스 같은 거 하면 근육이 빵빵해지잖아요.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죠? 운동하시죠? 운동을 하다 보면 근육이 수축되는데, 그 수축되는 과정에서 신경 전달 물질인 아세틸콜린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근데 보톡스를 맞게 되면은 그 아세틸콜린이 분비가 안 돼. 그러니까 근육이 수축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운동을 해서 수축을 하려고 해도, 우리 PD님 운동 좋아하잖아요. 이두근 팔 근육 키우고 싶은데 이두에다가 보톡스를 맞잖아요. 운동이 안 돼요. 근육 수축이 안 돼요. 힘도 안 들어가죠. 우리 어릴 때 그런 경험 해본 적 없나요? 다리 부러지고 하면 다리 기부스 같은 거 하죠. 다리 기부스 하면은 한 2주 정도 기부스 하잖아요. 그럼 다리 어때요? 얇아지죠. 엄청 가늘어지고 예뻐지잖아요. 그게 이제 보톡스의 원리예요. 근육의 수축을 못하게 인위적으로 만들다 보니까, 근육 움직임이 없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근육이 태화가 돼서 다리가 얇아지고 얼굴이 좀 갸름해지고 그런 효과를 낼 수가 있는 거죠. 생각을 해보면 되게 위험해. 보톡스를 우리가 굉장히 많은 양을 한꺼번에 맞게 되면 결국은 혈액으로도 흡수가 되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이게 혈류가 이동을 해서 보톡스가 심장 근육에 영향을 미치면 심장 수축이 안 되면서 심정지라든지 이런 무서운 부작용도 나타날 수가 있겠죠. 근데 아직까지 그런 사례가 보고된 적은 없는데, 굉장히 치명적인 많은 양의 보톡스를 맞게 되면은 심장 근육까지 마비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위험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호흡을 하거나 우리가 숨을 쉬는데 호흡 근육이 작용을 하잖아요. 만약에 진짜 잘못해서 여기를 보톡스를 맞았어. 호흡 근육이 수축이 되지 않으면서 우리가 숨을 못 쉬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는 엄청나게 무서운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죠. 근데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미용적인 목적에서 보톡스를 하는 정도의 양은 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떤 부위에 맞으면 위험한가요, 보톡스는? 일단은 우리가 미용적인 목적에서 이제 보톡스를 맞는 건 큰 문제가 없어요. 오늘은 근데 피부 미용적인 관점에서 여기만은 보톡스를 좀 안 맞았으면 좋겠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첫 번째는 가끔씩 그런 경우를 봤어요. 우리가 머리가 있으면 두개골 쪽에도 근육들이 다 있어요. 두피에다가 보톡스를 맞는 경우가 있어요. 두피에다 보톡스를 맞으면 여기가 리프팅이 될 거다, 그런 목적으로 보톡스를 맞는 건데, 근데 저게 효과가 있을까?
의문이 좀 많이 들어요. 우리가 근육이 너무 땡기거나 수축을 많이 해가지고 후두근 쪽에 근육이 너무 땡땡하게 있으면은 이걸로 인해서 두통이 생기기도 하거든요. 편두통이 생기기도 하고 그런 쪽에서는 효과가 좀 있을 수는 있지만 두개골 쪽에 근육이 많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맞아봤자 효과를 볼 수가 없어. 보톡스라고 하는 거는 근육이 있는 부위에다가 맞아야지 효과가 있는 건데 여기는 이제 절대적인 근육량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두개골 쪽에 이제 보톡스를 맞는 거는 당연히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나이 들면서 머리 커진다 그러잖아요. 얼굴이 커진다. 네. 그래서 여기 맞는 건 어때요? 우리가 이제 여기 관자놀이라든지 아니면 측두근 계속 씹으면은 여기가 커져요. 근육을 운동을 많이 하다 보면은 우리가 계속 펌핑이 되다 보니까 커지잖아요. 똑같은 원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평생을 이렇게 씹으니까 당연히 여기가 커질 수밖에 없겠죠. 당연히 이런 데는 근육이 많이 발달한 부위이기 때문에 효과를 볼 수는 있어요. 근데 위험하진 않죠? 위험하진 않아요. 자, 두 번째는 조금 더 내려올게요. 이제 여기로. 자, 눈 쪽으로 이제 저희가 보톡스를 많이 맞아요. 우리가 눈을 감을 수도 있고 눈을 뜰 수도 있죠. 우리가 눈 둘레근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동그랗게 있어요. 근데 이 눈 둘레근이 수축을 하면은 눈을 감게 만들어요. 근데 눈을 뜨려면은 얘네들이 이완이 되면서 이렇게 커지면서 눈이 떠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눈 둘레근의 역할인데 눈 둘레근에다가 보톡스 맞으면 어떻게 될까? 근육이 수축 이완이 안 되겠죠, 제대로. 눈을 뜨거나 감거나 하는데 굉장히 불편감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왜 여기 눈 바로 밑에 보면은 잔주름이나 이런 것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여기에다가도 보톡스를 맞고는 해요. 근데 저는 사실 비추드려요. 여기는 절대 맞으면 안 되는 곳이다. 왜냐하면 눈 바로 밑에다가 보톡스를 맞게 되면 주름은 좀 펴질 수는 있지만 애교살이라고 하죠. 애교살이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은 사람이 약간 로봇처럼 돼버려요. 눈이. 웃을 때 왜 애교살이 탁 나오잖아요. 그런 게 없어져. 그러니까 완전 그냥 무표정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엄청 부자연스러워져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보톡스 맞았는데 눈 쪽에 맞았는데 무슨 로봇처럼 됐어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게 아마 눈 밑에 보톡스를 직접적으로 맞아서 그래요. 그리고 또 중요한 이유가 보톡스는 이제 액체로 되어 있거든요. 식염수랑 섞어가지고 여기다 놓는 건데 그게 만약에 깊숙이까지 흡수가 됐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눈 둘레근까지, 근육층까지. 그러면은 눈 뜨고 눈 감고 했을 때 이런 이제 작용들이 굉장히 불편해질 수밖에 없겠죠. 눈 주변에는 굉장히 조심해서 놔야 되는데 특히 눈 아래쪽에 그리고 눈 둘레근 깊숙이 보톡스를 절대 맞으시면 안 된다. 이게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어딜까요? 맞추시는 분 제가 상품권 드릴게요. 입 주변에 입 주변. 드려야 될 것 같아. 상품권. 우리가 고양이 주름이라고 해요. 우리 어르신들 보면 여기 되게 짜글짜글하게 잔주름이 많이 나 있거든요. 근데 물론 맞아도 돼요. 굉장히 소량을 맞아도 돼요. 근데 하지만 우리가 입 주변에 보면은 여기에 입가 주름뿐만 아니라 뭐가 있어요? 팔자주름. 근데 우리가 웃을 때 생각을 해보면 웃는 표정을 지어보면은 입가 주름과 그리고 팔자주름이 동시에 생기게 되는데 여기에다가 보톡스를 맞게 되면은 입술을 둘러싸고 있는 입 둘레근이 또 있어요. 근데 여기가 마비가 돼버려요. 그럼 여기는 굉장히 치명적입니다. 치과에서 마취 주사 맞아본 적 있어요? 처음에 우 헹구는데 물 막 질질 새죠? 경험하신 적 있죠? 네. 그게 왜 그러냐면 입 주변에 있는 신경들이 마취 주사 때문에 마비가 돼서 그래요. 근데 보톡스를 맞으면 똑같은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실제로 또 저희 어머니가 또 소환이 되시는데 제가 처음에 꼬꼬마 시절 때 궁금하잖아. 근데 제가 제 입에다가 막 거울을 보면서 놓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어머니가 또 주름이 많으니까 엄마 주름 내가 쫙 펴게 해줄게. 보톡스 정말 좋은 약이 있어 하면서 놔드렸어. 우와 양치하는데 물이 자꾸 샌다. 그렇게 하면서 연락이 오셨어요. 그때 이제 그 경험으로 저는 웬만해서는 여기 이제 주변으로는 보톡스를 놓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팔자주름 라인으로 따라가지고 보톡스를 놓기도 하는데 많은 양을 주입을 하게 되면은 웃을 때라든지 음식을 먹을 때라든지 이런 때 불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입 주변부, 팔자주름 라인이라든지 입술 쪽 주변이라든지 이런 쪽은 우리가 근육이 마비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보톡스를 맞지 않도록 좀 조심해야 되는 그런 부위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어요. 보톡스를 맞았을 때 전반적인 부작용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이마 같은 경우는 주름이 이렇게 져 있는데 보톡스를 맞으면 이렇게 펴지면서 피부가 이렇게 펴져요. 펴지면 이렇게 눈썹이 좀 내려오겠죠. 같이 펴지는 원리로 눈썹을 이렇게 누르게 돼요. 그래서 이마 보톡스만 맞으면 저는 눈썹이 너무 무거워요. 그래서 저는 못 맞겠어요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너무 눈썹 가까이에 보톡스를 맞거나 아니면은 너무 많은 양을 맞았거나 눈썹으로 눈을 뜨는 분들은 이마 보톡스를 맞았을 때 눈썹이 팍 터져 버려요. 이렇게. 그러면 내가 눈썹으로 눈을 뜨는지 안 뜨는지 어떻게 확인을 할 수가 있냐? 자, 이제 눈을 감아 보세요. 눈썹에 손가락을 이렇게 올려 보세요. 자, 눈을 감고 눈을 한번 떠 보세요. 불편한가요?
내가 만약에 눈썹을 고정시킨 상태에서 눈을 떴는데 불편감을 많이 느끼시는 분들은 눈썹으로 눈을 뜨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이마 보톡스를 맞았을 때 불편감을 호소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한번 자가 테스트를 한번 해보시고 내가 이마 보톡스를 좀 맞아야 될까 안 맞아야 될까 그것도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이런 경우라도 사실 조금 안전하게 보톡스를 놓는 방법도 있기는 해요. 하지만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 주치 선생님들이 다 계시니까 충분히 상담을 해보시고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이제 미간 쪽인데 인상을 쓰는 근육이 미간이잖아요. 이 미간 보톡스를 맞게 되면은 인상 쓰는 힘이 약해져요. 그러면서 미간 주름이 좀 완화가 되고 좀 연해지는 거죠. 근데 미간 보톡스를 맞으면요 어떤 부작용이 생길 수 있냐? 사무라이 눈썹이 생길 수가 있어요. 여기는 고정이 되는데 이쪽은 살아있는 거야. 그러니까 눈썹이 이렇게 올라가고 되게 싸나워 보이는 거예요. 미간 보톡스를 맞을 때도 이마 근육을 많이 쓰는지를 체크를 해보고 만약에 그런 경우라고 하면 아마 주치 선생님께서 이 사무라이 눈썹이 되지 않도록 미리 예방적으로 이쪽에도 보톡스를 놔주실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제 충분히 예방은 가능하다. 사무라이 눈썹이 생겼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거는 다 교정이 되기 때문에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조금 더 내려가 볼까요? 여기에 이제 근육이 많이 발달돼서 사각턱이라고 하죠. 사각턱 보톡스입니다. 이상하게 나는 이거를 맞으니까 옆볼살이 빠지는 거예요. 땅콩형 얼굴이 된다. 사각턱 근육에 이제 너무 넓게 보톡스를 맞으면 그런 현상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최대한 촘촘하게 근육의 위치를 충분히 잘 보고 보톡스를 맞으면 예방을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러면 보톡스를 맞으면 이거 계속 평생 맞아야 될까? 그거는 개인 그냥 성향인 것 같아요. 내가 보톡스를 맞았는데 눈가 주름도 너무 좋아지고 이마도 빤빤해지고 얼굴도 갸름해지고 나는 너무 좋았어 하시는 분들은 그 좋았던 경험을 잊지 못하시고 계속 맞게 되는 거예요. 안 맞아도 돼요. 왜냐하면 원래대로 돌아가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뭐 평생 맞고 안 맞고는 개인의 선택의 문제지 이거를 내가 안 맞는다고 해가지고 큰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에요. 원래대로 돌아갈 뿐이에요. 보톡스의 효과 자체가 보통 4개월에서 6개월 정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년에 한 2번 정도 맞으시면 되는데 보톡스는 너무 자주 맞게 되다 보면은 내성이 생길 수가 있어요. 보톡스는 아까 제가 톡신이라 그랬잖아요. 독성이기 때문에 너무 자주 맞게 되면은 우리 몸에 있는 면역 세포들이 이걸 기억을 해요. 내성이 생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너무 자주 맞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국산 제품하고 또 외국산, 미국, 독일산 이런 것들이 있어요. 저도 이제 물론 다 맞아봤죠. 근데 요즘에는 국산 보톡스도 너무 잘 나와요. 우리나라 제품들이 일단 글로벌을 다 장악을 했어. 그리고 가격도 경쟁력이 너무나 좋고 미국에서 나오는 그런 보톡스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 가격이 너무 비싸요. 이제 고가의 제품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접근성이 좀 어렵고 제가 이제 외국산 중에서는 이제 독일 거를 좀 추천을 드리는데 보톡스를 자주 맞다 보면 내성이 생긴다고 그랬잖아요. 한 번 생기면 보톡스를 맞아도 이제 나중에 효과가 없어요. 내성이 생길 가능성이 있는 단백질을 제거를 하고 만든 보톡스가 독일의 제오민이라고 하는 보톡스인데 나는 보톡스 너무 좋아. 나는 이거 없으면 못 살아 하시는 분들은 국산 제품을 한번 맞아보고 너무 효과가 좋았던 분들은 이후에 내성이 생기지 않도록 예방 차원에서 제오민 같은 보톡스를 주기적으로 맞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근데 아무래도 가격 단가는 좀 더 비싸죠. 왜냐하면 기술력이 그만큼 더 들어갔으니까. 승모근 맞지 말라고 네. 하시잖아요. 네. 어깨 재미없게 되려고 굉장히 맞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승모근 부위를 제가 넣을까 말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승모근 보톡스를 되게 많이 놓는 편이거든요. 여성분들 왜 웨딩 사진 찍게 되면 어깨 라인이 다 나오니까 아무래도 예뻐 보이잖아, 더. 승모근이 너무 많으신 분들이 사실 승모근 보톡스를 맞으면 되게 효과는 너무 좋아요. 근데 하지만 우리가 평상시에 자세가 맨날 라운드 어깨 그리고 맨날 거북목 자세 이렇게 하다 보면은 승모근 근육이 계속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 자세가 개선되지 않고 계속 승모근 보톡스를 맞는 게 의미가 있을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인데 일단 첫 번째는 여러분들 자세부터 교정을 해야죠. 만약에 내가 좀 더 빠르게 효과를 보시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승모근 보톡스를 통해서 이제 효과를 좀 누리시면 되겠죠. 자, 오늘은 제가 보톡스가 어떤 건지 그리고 보톡스에 대해서 개괄적인 설명과 진짜 여기 보톡스는 좀 안 맞았으면 좋겠다 이 세 가지 부위를 좀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오늘 영상을 보시고 아차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한테 보톡스 시술이 진짜 주름도 펴주고 피부 탄력도도 좋아지고 탱탱해지고 얼굴도 좀 작아지고 여러 가지 이점이 있는데 보톡스라고 하는 게 나한테 진짜 꼭 필요한지 그런 것들도 잘 생각을 해보시고 아까 우리 PD님 말씀하신 것처럼 승모근 보톡스를 맞더라도 내가 기초적인 생활 습관이나 자세가 개선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맞는 것은 저는 조금 앞뒤가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생활 습관들도 개선을 해주시면서 여러분들이 보톡스를 좀 접하다 보면은 얼굴이라든지 라인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훨씬 더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시술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
보톡스 잘 모르셨죠? 잘 모르시는 여러분들, 지인분들께 많은 공유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